반갑습니다. 개미구조대 김동환입니다. 현재는 8월 15일 5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대한항통신 장 가지고 정말 중요 있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5% 가까이 밀렸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불안하십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장중에 빠지니까 이제 상승 추세 끝난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어제 종가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어제 대한항통신 장중에 강하게 밀려줬지만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밑에서 아래 꼬리 달고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결국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말아 올려줬고 상승장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식시장에서는 얼마나 빠졌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졌을 때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 종가를 어디에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겠죠. 장중에 5% 맞았는데 그대로 저점에서 끝났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우리가 조금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밀린 가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현재 가격에서 하락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겠고, 오늘 영상 안에서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세력들의 시나리오 말씀드릴 거니까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통신 수급을 보셔야겠죠. 외국인들은 금요일날에 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단순하게 기관이 팔았으니까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했는데 주가가 장중에 밀렸다가 결국 말아 올려왔다면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매수 주체가 존재했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이 받아줬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하루 수급만 가지고 추세를 확정지었다, 뭐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고점에서 개인과 이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반대로 물량을 받아주는 구조가 며칠간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고, 특히 외국인들은 단순히 하루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로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항통신 어제자 마이너스 5%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통신 이미 바닥 구간에서 상당한 상승을 만들어 놓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아무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단기 투자자를 이 수익 실현하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량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밀리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단순히 위에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무너지는 형태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대한항통신 제가 중요있게 보는 가격대가 13,000원 전후 구간입니다. 현재 13,370원에 위치하고 있겠죠. 이 가격대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처럼 장중에 13,000원 안팎까지 밀렸는데도 다시 회복을 한다면 매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확실하게 깨고 그 아래로 종가를 형성한다면 단기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루하루 등락률만 보지 마시고 이 13,000원 전후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면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 아래로 내려온다면 저는 이 12,000원대 구간까지 한 번 더 방어해 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지가 나온다면 기간 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겠죠. 반대로 12,000원대까지 거래량을 크게 늘리면서 반등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조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직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은 장중에 급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아 올려줬고 상승 마감을 했다. 따라서 현재 차트만 가지고 상승이 끝났다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 아직 이르다. 그럼 반대로 위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부터 대형통신 넘어가야 될 수 있는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14,000원대 첫 번째 단기 구간이고, 그 위로 올라간다면 15,000원 구간도 있고 매물 부담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6,000원대다. 왜 16,000원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16,000원대를 그냥 장중에 한번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16,000원을 돌파하고 그 위에 종가를 만들어 주느냐, 이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만약 16,000원 거래량과 함께 제대로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현재 13,000원대에서 보는 대한항공통신과 차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위에 매도했던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를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시장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과거 고점으로 이동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31,500원 이전 고점이 바로 그 다음에 큰 기준점이 될 겁니다. 물론 이 16,000원을 뚫는다고 해서 바로 31,500원 고점 구간까지 직선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발생하면서 과거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저와 기준점 잡고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투자 경고를 받으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리고 투자 경고 해체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고점 만들고 이때도 어땠습니까? 투자 경고 달고 기간 조정 매물 소화하고 올렸다라는 뜻.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투자 경고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고점 형성해서 얼마나 하락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손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력들과 같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세력들에게 이 손실 안 나게끔 물량 안 뺏기게끔 최대한 도움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겠죠. 지금 대한항공통신 단순히 차트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왜 지금 광통신 업종에다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같이 봐야 됩니다. 대한항공통신 올해 미국 AI 데이터 센터양 864심 초고심수 광케이블 공급 계약을 2차례 확보를 했고요. 2월 달에는 약 56억 원의 규모 1차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 6월 달에는 355억 규모의 2차 공급 계약까지 추결하면서 두 계약 합친 공급 계약이 얼마입니까? 411억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자, 특히 2차 물량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북미에다가 공급이 되는 구조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AI는 테마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와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고속 대용량 네트워크 인프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통신이 공급하는 864심 초고심수 광 케이블은 하나의 케이블에 많은 광섬유의 직접적인 데이터를 전송량이 높아지는 제품입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될수록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고 대한항공통신 실적에 방영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바닥 구간이다.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대한항공통신 끌고 가야겠죠. 더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통신이 단순히 한국의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파는 구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미국 광케이블 업체인 인캡 아메리카 인수까지 마무리하면서 북미 현지 생산 공급을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미국 텍사스 생산 시설 기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미국 전력 통신 인프라까지 확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대한항공통신.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가격을 지켜주면서 아래꼬리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고점 형성하고 어떻습니까? 거래량 죽었죠. 그러면 세력들은 고점을 형성하고 이탈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통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무조건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남아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수주도 그렇고 북미 사업 기반이 확대가 됐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산업 방향이 살아있고 여기에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한번 두드리기 시작했다란 말이에요. 실제로 증권사 업계에서도 2026년 유선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광통신 테마가 올라가 줄 수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 절대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대한항공통신을 실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고 투자 경고 단계에서 추가 급등 시 거래 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가 됐습니다. 또 하나 과거 5월에서 투자 경고 해체와 재지정 예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고점을 형성하고 다 털고 나갔다는 뜻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똑같은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 경고,
투자 경고는 상승의 끝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투자 경고는 회사의 산업이 나빠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급격하게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 관리 차원에서 붙는 제도다. 실제로 대한항공신 과거 투자 경고 지정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고 이후 해체와 재지정 예고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라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지 않겠죠. 다만 투자 경고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변동성은 켜질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신용과 미수,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가 있겠고 급등이 반복될 경우에는 거래 정지 리스크까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주주 여러분들은 무조건 버틴다가 아니라 현금 비중과 분할 대응으로 우리가 움직이셔야 되고 세력들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머리 꼭대기 위에서 같이 놀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조종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면 후회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겠죠. 주가가 흔들리는 것과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중간중간에 누군가 수익을 실현하고 누군가 겁먹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량이 나왔을 때 주가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어제 대한항공통신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밀렸지만 결국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회복을 시켰죠. 여기에 외인의 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다는 같이 보면 적어도 현재 가격에서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000원 전후로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요일날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거래량을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0원 지켜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거래량까지 안정화가 된다면 박스권 상단인 14,000원부터 15,000원 다시 한번 테스트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16,000원대를 거래량 없이 살짝 찍었다가 밀리는 것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16,000원을 돌파하고 종가에 안착시키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6,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전 고점 31,500원까지 공간을 함께 봐야겠죠. 하지만 16,000원대를 돌파를 해도 윗구간에 아직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눌려줬다가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우리가 고점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13,000원대가 이탈이 되고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12,000원대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반드시 반등을 해주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12,000원대마저 거래량을 동반해서 깨지고 반등을 못한다면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16,000원대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13,000원, 15,000원 사이에 움직여준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이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무엇을 하는 거다?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그래서 사야 되는 겁니까? 매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겁니다. 저는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한번 결정하는 것보다 가격대별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13,000원 전 이후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신규 진입 한번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급등하는 날 무조건 따라붙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16,000원대 돌파 직전에 돌파 기대감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실제 돌파 여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항공통신 상승이 끝났다고 단정할 자리 아니고 투자 경고로 인해서 세력들이 일부러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 가격에서나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도 아니고요. 지금은 13,000원 전후로 지지가 생겨주는지 14,000원, 15,000원 저항 그리고 16,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이 기준점 잡고 최대한 손실 안 나도록 최대한 세력들과 같은 고점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요 정도 감으로 접근하고 계신다. 주식은 감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겠죠. 결국 수익을 결정하는 곳은 비중 관리와 매수 타이밍이다. 똑같은 대한항공통신 매수하더라도 누군가는 5%의 수익에 만족을 합니다. 누군가는 20%,
30% 수익을 내고 가고 있고요. 이 전략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구간에서 기회를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혼자 이 기준점 못 잡고 움직이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루에서 한두 개 정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과 이 타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라이브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동안 평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안 쉬고 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셔야 됩니까? 상단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영상 올려드리고 라이브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